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김지은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운전학원에서 첫 수업을 받던 그날, 강사이지가 갑자기 지은의 손을 잡아 핸들에 올려놓으며 속삭였다. 긴장 풀어요. 지은 씨, 내 손처럼 느껴보세요.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손길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따뜻한 전류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세계를 흔들어버렸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부모님의 압박에 못 이겨 운전면허를 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지 30살의 베테랑 강사는 달랐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학원생들을 사로잡는 그녀는 지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첫 수업 후, 민지는 지은을 카페로 데려가 운전은 자유해요. 당신처럼 갇힌 새를 풀어주는 거죠 라고 말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잔소리, 빨리 시집가라는 압력 속에서 감정은 무엇일까? 다음 수업에서 민지는 일부러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며 지은의 어깨를 툭 쳤다. 잘하고 있어요. 나 믿어요.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친구들과의 친밀함을 이상하게 느꼈지만 항상 억눌렀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 모든 게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민지는 수업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슬쩍 흘렸다. 나도 옛날에 사랑 때문에 가족과 싸웠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의 눈빛은 단순한 동정 이상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민지로부터 온 메시지,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더 깊이 가르쳐 줄게요. 지은은 삭제할까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보수적인 가정에서 키웠다. 아버지는 저자는 가정을 지켜야 해라고 늘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맞선 상수를 주선했다. 지은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민지와의 만남은 그 공허를 채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걸까?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혐오 발언, 친구들의 수군거림 지은은 두려웠다. 다음 날 학원에서 민지는 지은을 특별히 불러 세웠다. 지은 씨,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수업 중 민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지은의 다리에 손을 올렸다. 여기서 멈춰야 할 때도 있지만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 접촉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은의 마음이 요동쳤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이게 뭐야? 난 정상인데, 하지만 밤새 민지의 미소를 떠올렸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운전학원 어때? 강사 괜찮아. 지은은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떨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점점 가까워졌다. 수업 외에 산책을 제안하고 커피를 사주었다. 지은은 거부할 수 없었다. 민지의 과거, 그녀는 대학 때 여자친구와 사귀다 가족에게 발각되어 쫓겨났다. 지금은 독립해 살지만 상처가 깊었다. 지은에게 민지는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관계는 위험했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눈치챘다. 민지 선생님과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지은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지와의 만남을 계속할까? 아니면 도망칠까?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숨기기 시작했다. 주말에 몰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가족이 나를 버렸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걸 이겨낼 힘을 주죠.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민지에 대한 감정이 싹텄다. 하지만 집에서는 압력이 커졌다. 아버지가 요즘 늦게 들어오네?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거짓말로 학원 수업 때문이에요 라고 둘러댔다. 민지와의 수업은 점점 개인화되었다. 도로 주행 중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고 이 감각을 느껴봐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심장은 터질 듯 했다. 그녀는 민지의 향수 냄새, 부드러운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동성 커플에 대해 험담을 했다. 그런 건 비정상이야. 지은은 속으로 아파왔다.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갔다. 여기서 자유롭게 느껴봐요.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순간 지은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어머니가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민지의 메시지, 보고 싶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여자 강사랑 왜 이렇게 친해? 지은은 당황하며 그냥 친구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우리 집안에 그런 더러운 일이 생기면 안 돼. 지은은 울면서 방으로 도망쳤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와줘요. 민지는 달려왔다. 지은의 집 근처에서 만나 위로했다. 나도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요.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가서 밤을 보냈다. 순수한 대화와 포옹으로. 하지만 배신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언니가 우연히 둘을 봤다. 언니는 보수적이었다. 지은아, 이건 잘못됐어. 가족을 생각해. 지은은 갈등했다. 민지와의 사랑 vs 가족의 기대. 민지는 지은에게 선택해요. 나랑 함께 할래? 라고 물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사회적 압력,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소문이 돌면 잃을 수 있었다. 민지의 과거 상처가 드러났다. 그녀는 옛 연인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었다.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이 극에 달했다. 어머니가 울며 너 때문에 아빠가 아프시면 어쩌니?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미안해요. 못해요.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우리 사랑인데.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며칠 후 민지가 학원에서 지은을 피했다. 지은은 후회했다.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는 그만둬. 정상으로 살아라고 조언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밤마다 민지를 꿈꿨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다시 민지를 찾았다. 미안해요. 못 있겠어요.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다. 재회 후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은밀해졌다. 서울의 작은 골목 카페에서 몰래 만났다.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족의 감시가 심해졌다. 어머니가 지은의 일정을 추궁했다. 요즘 어디 다니니? 지은은 거짓말을 거듭했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남자친구 없어? 소개해줄까?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민지와의 데이트,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하지만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은의 언니가 민지를 찾아왔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이건 죄야. 민지는 차분히 대답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언니는 화를 내며 떠났다. 지은에게 그 일을 알렸다. 지은은 언니와 싸웠다. 언니, 왜 그래? 나 행복해. 언니는 가족 망치지 마라고 소리쳤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탓했다. 내 탓이야. 그 여자 때문에.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었다. 왜 또? 나 사랑 안 해. 지은은 사랑해.
하지만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나도 가족 잃었어. 너 때문에 다시 아파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사회적 압력, 온라인에서 동성애 혐오 댓글이 넘쳤다. 지은은 그걸 보며 자신을 증오했다. 하지만 민지의 따뜻함이 그리웠다. 민지는 지은을 설득했다. 함께 싸워보자. 둘은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직장에서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출근길에 민지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밤 만나요.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건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었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포기할까? 민지의 과거가 다시 드러났다. 그녀는 가족과 화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 지은은 그 말에 결심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은 짐을 챙겨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잘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언니가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 일부가 멀어졌다. 사회의 시선,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초리.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는 지은을 지탱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 자신도 흔들렸다. 옛 상처가 도졌다. 지은에게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은 아니야. 우리 선택이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둘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학원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지 강사가 여자랑 사귄 학원장이 호출했다. 이런 일로 이미지 실추되면 안 돼. 민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니, 우리 사랑 탓이 아니야. 둘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해고 위기 속에서 민지는 지은과 함께 대응했다. 학원장의 제 사생활은 업무와 무관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원장은 부모님 불만이 많아요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지은은 미안해했다. 나 때문에. 민지는 아니, 새로운 시작이야. 둘은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지은의 저축을 털었다. 가족과의 단절, 아버지가 연락했다. 돌아와라.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은 그 여자 끊어라. 지은은 거부했다. 어머니는 몰래 만나.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살아라고 설득했다. 지은은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사회적 도전, 카페 오픈 준비 중.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저기 동성 커플이래. 손님이 적었다. 지은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민지가 격려했다.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나 돌아왔어.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민지는 과거야. 너만 사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옛 연인은 민지를 흔들었다. 가족이 날 받아줬어. 너도 그래. 민지는 동요했다. 지은에게 미안. 생각 좀 해볼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배신감이 들었다. 혼자 카페를 준비하며 울었다. 친구 한 명이 도와주었다. 지은아, 내 선택 지지해.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카페 오픈 날, 가족이 나타났다. 언니가 축하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언니,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어머니는 중립적이었다. 사회의 변화, 온라인에서 지지 댓글이 늘었다. 동성애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그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손을 잡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의 폭언에 상처받았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간호했다. 나 때문에 미안해. 민지는 아니, 함께여서 행복해. 지은의 내적 성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가족을 잃은 대가, 사회에 비난하지만 민지의 사랑이 그걸 상쇄했다. 카페는 점점 번창했다. 손님들이 용기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 지은은 우리가 아이를 못 갖는 건 잘못일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사랑이 전부야 라고 대답했다. 사회의 압력 속에서 둘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날 지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미안하다. 내 선택 존중할게.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비난의 시선이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그걸 이겨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큰 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민지가 다쳤다. 지은은 병원에서 기다렸다. 제발. 민지는 깨어났다. 괜찮아. 우리 함께. 회복 후 민지와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성공적이었고 주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적 상처는 남아있었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버림, 사회의 비난. 민지는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라고 위로했다. 둘은 함께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 당신들의 선택은 용감해요. 지은은 점점 자신을 받아들였다. 가족과의 관계, 아버지가 카페를 방문했다. 커피 마신네. 작은 대화로 화해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도 가끔 왔다. 언니는 지지자가 되었다. 사회적 변화,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그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인터뷰에서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이 있었다. 온라인 해킹, 협박 편지. 지은은 두려웠다. 포기할까? 민지는 아니, 싸워. 둘은 더 강해졌다. 민지의 과거 상처가 치유되었다. 옛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 엄마, 용서해.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답했다. 지은은 그걸 보며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도덕적 논쟁, 친구 모임에서 동성애는 자연에 어긋나 라는 말이 나왔다.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은 자연스러워. 토론이 벌어졌다. 지은의 내적 성장,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민지와의 일상,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사랑해.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지은은 승진했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지는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운전 강사가 아닌 상담사. 내 경험으로 도와줄게. 지은은 자랑스러웠다. 이야기의 결말,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우리 선택 옳았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다. 가족의 희생, 사회의 비난 뒤 모든 게 가치 있었을까? 민지는 내가 행복하다면 예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돌아온 서울에서 둘은 일상을 이어갔다.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독자에게 묻는다. 지은의 선택, 가족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한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